자, 오늘은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란 위에 글씨가 좀 적혀 있죠.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모임. 뭐 집합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모아두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모아두는 거냐? 명확하게 구별되는 그런 애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일단 구별되는 애들을 모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포함관계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한번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이제 표현하는 거는 부분집합이냐 아니면 포함관계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어떤 원소가 A의 원소라고 하면, A 집합의 원소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3개짜리로 표현을 하죠. 어떤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 가운데 걸 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이게 포함관계가 표현이 돼요. 그쵸?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원소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 애들의 부분집합이나 원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면 일단 부분집합을 써보시는 게 일단은 제일 먼저 좋다고 좀 보여요. 그래서 맨 처음에 A집합을 한번 써보고요. A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복잡하다고 생각 드시면 얘를 그냥 A와 B와 C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하실지는 일단 문제를 자주 풀어보심에 따라서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부분집합을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적어도 1개짜리 부분집합은 써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원소가 아예 없는 부분집합, 우리가 보통 공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A의 원소로서의 표시일 뿐이고, 얘는 아예 원소가 없다라는 표시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개짜리 부분집합은 이 집합 통 안에 얘를 하나를 담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를 담고, 다음에 이 안에 이런 걸 또 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개짜리는 공집합과 이를 담고, 그 다음에 공집합과 일이 담겨진 이를 또 담고, 그 다음에 1과 1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3개짜리를 다 담을 수 있죠. 1과 1 이렇게 이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분을 해보면 A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돼요. 일단 정확히 구분드리기 위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공집합이 A에 들어가느냐 이 표현을 좀 했습니다. 공집합이 A에 들어가느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부분집합이냐? 그럼 여기 있는 부분집합 요게 아니라 요거죠, 요거.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일단 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공집합이라는 표시는 A의 원소이냐를 말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원소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집합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지? 따라서 얘는 A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자, 4번째, 1이 A의 부분집합이냐, 1이 A의 원소이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애는 여기 있는 원소가 일로 들어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들어와 있으니까 부분집합이 맞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애는, 여기도 있죠. 여기 있는 애는 A의 원소이냐, 그러니까 여기 원소 자체가 여기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는 A의 원소다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1을 포함한 집합을 집어넣은 것이 A의 부분집합이냐, 또 1을 포함한 집합을 A에 집어넣은 것이 A의 원소이냐를 물어봤는데, 가장 먼저 구분하기 쉬운 게 뭐냐면 원소는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죠. 얘는 틀렸습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이에요.
이 원소 통 안에 여기 있는 원소를 갖다 넣으면 되고, 여기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갖다 넣은 것이 여기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 원소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 부분집합 통 안에. 따라서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좀 가서 개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로 돼 있는 A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 앞으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에 관한 것이 나오면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가지 있느냐에 따라서 곱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빈 통을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에 여기 표현되어 있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냥 단순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결국 가능성이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라는 원소가 여기에 이 앞에 각각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각각을 2를 계속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곱을 해주시면 2의 5승계, 즉 32개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집합 안에는 결국은 32개가 있는데, 32개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포함되는 이런 부분집합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부분집합이라서 하나를 빼주시면 돼요. 따라서 몇이냐면 진부분집합은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하나를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4 또는 5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자, 4 또는 5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4 또는 5니까 4가 포함될 수도 있고 5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경우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4를 포함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4를 포함한다면 어떤 거냐면, 4는 포함하고 나머지 애들 있죠. 4는 들어간 거예요, 반드시. 그럼 나머지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걸 계속 곱해 주시는 거예요. 4를 제외한 나머지 16가지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를 포함하고 있는 것의 개수를 보면 5는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결정이 돼 있죠. 사실 얘도 가능성으로 보면 그냥 몇 가지면 한 가지예요. 곱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도 역시 가능성이 2가지씩 있는 거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따라서 얘는 뭐냐면 2의 4승계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는 16개.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있죠. 뭐가 되냐면 요 두 개에서 4, 5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4, 5를 포함하는 거, 여기서도 4, 5를 포함하는 걸 같이 셌기 때문에 겹쳐서 한 번은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4, 5가 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얘는 뭐다? 2의 3승. 4, 5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따라서 우리가 계산할 거는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빼기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다음에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좀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체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좀 빼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가 뭐냐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소수를 포함하는 거니까 소수가 아예 없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는 원소가 5개였죠. 1, 2, 3, 4, 5였으니까 2의 5제곱에서 다시 한번 쓸게요. A가 뭐냐면 1, 2, 3, 4, 5예요. 이 5개에서 소수를 아예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가 2, 3, 5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나머지의 2개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뭐야? 2의 제곱을 이렇게 빼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 B가 5, 6, 7이라고 돼 있어요. 자, A와 X의 교집합은 A고 그 다음에 A 빼기 B의 합집합 X가 X가 되는 X를 구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먼저 얘서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A랑 X랑의 교집합이 X가 됐다는 얘기는 X가 더 작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X가 A에 포함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 빼기 B와 X를 합했더니 X가 됐어. 아, 그러면 A 빼기 B가 X에 포함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제 A하고 A 빼기 B를 한번 좀 써볼게요. 1, 2, 3, 4, 5가 A였고 그 다음에 A 빼기 B는 뭐였냐면 1, 2, 3, 4, 5에서 5, 6, 7을 빼버리니까 1, 2, 3, 4가 되네요. 요 사이에 있는 이 X가 뭐냐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 X는 뭐냐면 당연히 1, 2, 3, 4는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후보지가 뭐냐면 5인데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성이 2가지죠. 따라서 얘는 뭐냐면 2의 1제곱 해서 2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뭐 그만큼 계속 가능성들을 곱해주시면 되죠. 부분집합 만들듯이.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집합 A는 1, 2에 대해서 멱집합 PA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이 X바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명칭이 멱집합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건 뭐 보통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는 파워셋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파워셋 뭔 얘기인가? 명칭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정의되어 있는 이게 뭘 뜻하느냐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표현된 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뭐냐면 A의 부분집합이에요. X는. 됐죠? 그 부분집합들을 X라고 해서 모아라 이거예요. X의 부분집합을 모아라. 그냥 부분집합들을 다시 모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분집합을 모아두는 거예요. 따라서 A의 부분집합을 다 써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공집합 1, 2,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NPA라고 되어 있는 것은 PA라는 형태의 기호가 부분집합들을 모았으니까 얘는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소가 2개였으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4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PA의 부분집합의 개수. 아, PA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원소가 몇 개예요, 얘가? 4개잖아요. 그럼 4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것의 또 부분집합은 걔네들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가능성들을 계속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2의 4승 16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전체 집합 U에 부분 집합 A, B 순서쌍이 몇 개씩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부분 집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1번, 2번은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3번은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도록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집합의 순서쌍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세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됐기 때문에 A와 B가 이렇게 안 만나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이 들어갈 가능성을 보시면 1은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가능성이 몇 가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1이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2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다시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이 바깥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역시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이 계속해서 세 군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들을 계속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5승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수를 일일이 세는 방식으로는 문제풀이가 어려운 문제예요. 자, 다음 2번을 보시면 A, B, U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번 좀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공간이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 여기예요. 자, 2는 그 각각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몇 개씩이냐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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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3의 5승이에요. 됐죠? 자, 3번은 선생님은 쉬운 거 풀고 여러분들은 좀 어려운 거 풀고 그래서 얘는 과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의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는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B가 2예요. 그랬을 때 SA, SB 곱한 것의 최대값 SA, SB라는 건 그러니까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이 얼마냐를 표시하는 기호다라고 아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한번 좀 그려 보실게요. 그러니까 맨날 강조하지만 자기 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내는 게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도형이 있으면 도형을 그리고 함수가 있으면 함수를 그리고 얘처럼 집합이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뭔가 눈에 잘 보이게 표를 만들든지 도식화시키든지 하는 방식을 자꾸 취하세요. 그래야지만 좀 쉽게 접근하는 방식들이 잘 보이게 될 거고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A 집합하고 B 집합을 좀 그려볼게요. A 집합하고 B 집합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A고 이게 B예요. 자, 근데 이 가운데가 2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뭐냐면 A랑 B랑 합친 건데 1, 2, 3, 4예요. 2는 들어가 있으니까 됐고 1, 3,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랑 두 개를 집합의 원소의 합을 곱한 놈이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렇게 돼. 당연히 이렇게 돼. 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이 집합의 원소랑 원소의 합과 이 집합의 원소의 합이 커지려면 기존에 있는 걸 분리시켰을 때 한쪽에 많이 몰렸을 때 값이 곱이 커질까 아니면 양쪽이 비슷하게 나눠져 있을 때 값이 커질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뭐 식으로 보면 총합이 일정하니까 산술기하를 갖고 더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생각을 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거냐면 2를 뺀 나머지 애들을 좀 같은 값들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1, 3이고 여기 4로 나눈 이런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한쪽으로 싹 몰아준 거예요. 1, 3, 4 이렇게 몰아준 겁니다. 이랬을 때 값들이 어떻게 되나 곱이 어떻게 되나를 좀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SA가 6이죠. SB는 또 6입니다. 36이에요. 그 다음 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SA는 얼마입니까? 8이 16. 그 다음에 SB는 얼마? 8인가요? 8이 아니죠. 이게 몇이지? SA는 8, 10 곱하기 SB는 얼마? 2죠. 20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값들이 같은 값들로 돼 있을수록 곱이 커지게 돼요. 하나만 더 보시겠어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고 A와 B가 있는데 요 가운데에 2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1, 4가 있고 이쪽에 3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 봅시다. 그럼 얘가 나눴을 때 SA는 얼마냐면 7, SB는 5 해서 이게 얼마예요? 3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값들로 돼 있을 때가 값이 더 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최대값이 3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직은 그 뒤에 명제 쪽에 뭐 산술교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식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얘는 어느 때에 되는지 그걸 판단하시는 법들을 직접 그려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100명 중에 A를 선택한 학생이 68명, B를 선택한 학생이 43명일 때 A, B 모두를 선택한 학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최대값을 한번 좀 구해 볼게요. 뭐 최대는 너무 쉽네요. 뭐냐면 A를 선택한 학생이 이렇게 있고 B를 선택한 학생이 이렇게 가운데 쏙 들어가 있을 때 이때 교집합되어 있는 동시에 성립한 게 가장 크겠죠. 따라서 얘는 얼마냐면 43명이에요. 가장 많을 때. 뭐 이거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가장 많이 겹칠 때가 가장 많은 거죠. 결국은 같이 선택되는 게.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뭔가 겹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놈의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동시 성립되는 요 부분이 가장 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장 작게끔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요 안쪽에 있는 게 자꾸 어디로 가야 돼? 이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빠져나가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더 뚱뚱해져서 넓어져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가 언제냐면 A랑 B랑 합친 요 놈이 전체 집합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다 될 때 가운데 건 짜가지고 양옆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합집합비의 공식이 NA 플러스 NB 거기서 NA 교집합비를 빼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을 요거를 100명으로 하시고 A가 68명이고 B가 43명이고 거기서 교집합비를 이렇게 뺐을 때 요 놈이 뭐가 된다? 얘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 교집합이 가장 작아졌을 상황에서의 개수는 11명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가장 안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고 가장 많이 빠져나가려면 전체 집합을 다 채워야 된다. 덜 채우면 채울수록 가운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뭐 식으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상에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실 수도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는 이제 3개짜리의 그림이 좀 보이는 거네요. 3개짜리가. 자, 일단 한번 3개짜리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3개짜리는 A를 여기다 그리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겹쳐서 그려지겠네요. 자, A, B, C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A가 12, B가 16, C가 19. A, B, C는 알고 A 교집합 B는 알고 요 가운데 거 알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어딘가? 그럼 C에서 A의 바깥 부분, B의 바깥 부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식으로 보시면 뭐 그림으로 상에서도 금방 나오긴 하겠지만 A 합집합 B의 바깥 부분이죠. 그럼 얘는 이제 다시 식으로 바꾸면 C에서 A 합집합 B를 뺀 거예요. 그럼 C서부터 A 합집합 B를 빼면 어느 부분만 채워지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잠시만요. 여기로. 여기 부분이죠,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는 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게요. 교집합이 3개가 교집합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가 5개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가장 작아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다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런 바꾸는 게 좀 낯설죠?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가장 어때야 되냐면 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은 지금 겹치는 부분 있죠? A 교집합 B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A 교집합 B가 10개라고 했죠. 그럼 A 교집합 B가 10개니까 여기는 5개고 여기는 5개겠네요. 그쵸? 그리고 A가 12이니까 A가 전체 12에서 5개 돼 있는 부분 말고 이쪽으로 2명이 더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부분을 늘리라는 거예요. 노란색 부분에 있는 걸 개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됐죠? 자, C 부분, B 부분을 볼게요. B는 일단 5개 있고 원래 6개가 나머지 부분인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 C 부분에 C만 들어갈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 노란색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가야 돼서 6개를 채워주시면 여기 있는 B의 합이 1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C 쪽에 있는 것이 원소가 19개 있었는데 그 중에 2을 빼는 거죠. 합치면은 13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건 6명만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식으로 보다는 그림상에서 어느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지만 최소가 되냐 최대가 되냐를 따지기 위해서 여기 겹치는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4번과 5번은 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식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과제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꼭 프린트 하셔서 과제 문제 풀이해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N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집합 B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2개짜리를 알고 있으면 수학에서는 유한계까지는 다 확장이 가능해요. 좀 복잡해서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2개짜리를 알고 있으면 100개,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는 확장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그걸 갖고 뭐 3개짜리를 2개, 1개로 나누든지 뭐 4개짜리를 2개, 2개로 나누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다 일반적으로 확장시키진 않지만 어쨌든 2개짜리를 갖고 3개짜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에 있는 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A 합집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3개로 되어 있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거를 위 거 갖고 증명을 하는 거라면 먼저 앞에 2개랑 요거를 나누세요. 그래서 N에 A 합집합 B와 합집합 C로 표현을 하고 얘를 A처럼 얘를 B처럼 보고 N에 A 합집합 B 플러스 N에 N에 C죠. C 마이너스 N에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2개짜리로 푸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또 2개짜리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데 A 합집합 B의 공식은 위에 나와 있죠. NA NB 빼기 N의 A 교집합 B 더하기 N의 C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얘네를 한번 좀 풀어서 한번 볼게요. A와 C의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 합집합, B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켜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다시 한번 뜯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여긴 더하기가 아니군요. 이 앞에, 맨 앞에가 빼기니까 빼기 n a 교집합 c 더하기 n b 교집합 c 여기서 빼기 n의 a 교집합 c 교집합 b 교집합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걸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해서 한 개짜리를 다 더했죠. 한 개짜리 다 더한 겁니다. 자, 이제 두 개짜리를 na 교집합 b 빼기 n b 교집합 c 예쁘게 쓰기 위해서 순서를 약간만 바꿨습니다. n의 c 교집합 a 이런 식으로 한 개짜리를 하고 두 개짜리를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짜리의 부호는 앞에서 다시 한번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서 C 교집합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 번으로 줄입니다.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짜리는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더하고 두 번째는 싹 빼고 세 번째는 뭐 교집합 시키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하고 이런 식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의 숙제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다음번에 뭐가 될지를 예측만 해오세요. 증명을 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짜리의 것들은 하나짜리를 더하고 두 개 교집합된 놈을 뺀 겁니다. 자, 세 개짜리는 하나짜리를 더하고 두 개짜리를 다 빼고 세 개짜리를 다 더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네 개짜리의 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죠. 자, 다음에 7번으로 가서 대칭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기호를 좀 세모라고 할까요? 그냥 A 세모 B라고 돼 있는 놈이 A 합집합 B에서 B 교집합 A 교집합 B를 뺀 겁니다.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 거네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뺀 거니까 이 A 쪽만 또 B 쪽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얘를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를 어떻게 줄 수 있냐면 A에서 B 뺀 거 이쪽 다시 합집합 B에서 A 뺀 거 이런 식으로 합해놓은 형태로 A에서 B 빼고 B에서 A를 뺐으니까 얘 모양을 이제 명칭을 대칭 차집합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해요. 명칭을 따로 부르진 않을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칭 차집합의 경우에 얘네들을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이렇게 섞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를 예측하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A와 세모 A 여집합의 이걸 간단히 표현하려고 해요. 일단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식 같은 경우는 식에다 그냥 넣으세요. 여기 식에다가 그냥 갖다 넣으시면 되니까 뭐냐면 A 합집합 A 여집합 빼기 A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얘는 전체 집합이고 얘는 공집합이고 해서 결국은 전체 집합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전체 집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A 세모 B 거기다 또 세모 A예요. 자, 일단 얘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세모 B라는 거는 어떤 걸 표시하는 거냐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A하고 B가 있으면 여기 A하고 B가 있죠. 이 A만 또 B만 이렇게 돼 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를 아래다 하나 더 표시를 하세요. A 전체를. 자, 볼게요. 지금 첫 번째는 뭐냐면 얘랑 그러니까 A 세모 B하고 A를 뭐 해줘야 되냐면
합해줘야 돼요. 얘네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을 합하면 여기가 이렇게 칠해지는 거죠. 전체가. 그쵸? 이 전체가 다 칠해지는 거예요.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합집합 B하고 A 합집합 B가 아니라 A 세모 B하고 여기 A라고 돼 있는 요 두 놈을 뭐 해준 거야? 이거를 빼준 거죠. 이걸 교집합 시킨 거죠. 교집합 시키면 어느 부분이 되냐면 어느 부분이 되죠?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짓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거에서 이 뒤에 있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합집합에서 얘네들의 교집합 부분인 이 부분을 뭐 해줘? 빼주라는 거예요. 두 개를 빼주는 겁니다. 두 개를 빼주고 나면 뭐가 되냐면 얘는 당연히 얘에서 여기 있는 파란색에서 여기 있는 빨간색을 빼니까 얘 값이 뭐가 돼요? 얘가 B가 되겠죠, 그냥. 됐어요? 다음에 자, 세 번째 문제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걸 몇 개를 하냐면 A를 2008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2008개를 하기가 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을 때는 결국에는 2개짜리만 알면 그걸 꼭 확장 시키면 돼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A와 뭐 그냥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A를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얘는 A에서 합집합 A를 하고 다시 A에서 교집합 A를 해준 걸 뺐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공집합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2개짜리가 공집합이에요. 이제 3개짜리를 늘려볼게요. 이거에다가 다시 세모 A를 한번 시키면 공집합과 세모 A를 시킨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공집합과 A를 합집합 시킨 거예요. A에서. 공집합과 A를 교집합 시키면 공집합이죠. 얘는 그냥 A네? 자, 그럼 하나를 더 늘려보죠. A와 세모 A에다가 다시 한번 A를 한 번 더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3개짜리는 A니까 A와 세모 A가 돼서 얘는 공집합이 되고, 얘는 2개짜리는 공집합, 3개짜리는 A, 4개짜리는 공집합, 5개짜리는 또 A, 공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럼 짝수 번째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 따라서 보자. 무엇이다? 짝수 번째 2008개 그러니까 8개를 세모시킨 그런 애는 결국엔 뭐다? 공집합이구나. 짝수개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됐죠? 뭐 책에서도 언급이 좀 됐을 부분이긴 한데 3개짜리 A, B, C, A, B, A 뭐 이런 거 아니고 A, B, C로 돼 있을 때 그때 벤 다이어그램에 그리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집합인 A 집합과 B 집합과 C 집합이 이렇게 있다. 여기 A하고 B하고 C라고 있을 때 여기다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얘네들을 색칠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과제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지 문제를 색칠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여주세요. 자, 다음에 자, A에는 n의 배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때 AN은 A4와 A6의 교집합을 만족하는 n의 값을 먼저 구해라 라는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요것만 구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자, A4라는 것은 그냥 이건 이렇게 풀어가 아니라 한번 봅시다. 어떤 건지. 4, 8, 12, 16, 20, 24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소를 좀 한번 자세하게 써보는 거예요. A6은 6, 12, 18, 24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의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결국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의 배수, 6의 배수들의 겹치는 부분이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로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얘는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10이라는 것은 뭐냐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예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 따라서 n이 몇이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 A4와 A6의 교집합. 아까 말씀드렸어요. 얘는 뭐가 됐냐면 A의 12입니다. A의 12가 A의 n에 들어가게 하는, 여기 그냥 개수라고 되어 있네요.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좀 구해볼게요. 자, 얘는 A12가 AN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쵸? A12가, 두 자리 자연수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랑 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자, A12와 AN의 포함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12는 12의 배수들이 될 거고요. 12의 배수들을 포함하려면 n은 어때야 돼? 12보다 더 어때야 돼요? 더 작거나 같은 이런 숫자여야 되거든요. 12보다 작거나 같은 수인데 12, 24 이런 배수들을 다 포함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2의 약수, 12의 약수들로 표현되는 애들은 10이나 24 이런 애들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얘냐면 10의 약수인 1과 2와 3과 4와 6과 12 해서 얘는 몇 개냐면 6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AN이 A4와 A6의 교집합에 들어간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A의 무엇이에요, 이게? A의 12가 되고요. A의 12입니다. 자, 그러면 A의 12에 A의 n이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좀 표현해봐라 라는 거예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표현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자리 자연수에는 n은 그냥 12는 있겠네? 12가 당연히 A12에 포함되니까 이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2보다 작은 놈이 12의 배수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 12보다 큰 놈이 포함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12보다 작으면 배수 자체가 더 아래쪽에서 출발하죠.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12보다 큰 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12보다 큰 놈이면서 12, 24 이런 곳에 포함이 되려면 결국은 12, 24, 36 이렇게 돼 있는 놈에 포함이 되려면 이 n의 값이 뭐냐면 12가 되든지 아니면 24가 되든지 36이 되든지 결국은 뭐야? n은 12의 배수들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 안에 쏙 포함되는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쵸? 따라서 이런 애들이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 있는가를 좀 보려면 일단 12 곱하기 1 이게 10이죠. 1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12 곱하기 몇을 했을 때 이게 100을 넘어가지 않느냐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몇이 들어가면 되죠? 8이 들어가면 16해서 96이 되니까 결국 몇 개가 된다? 따라서 8개가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됐죠? 자, 일단 집합 부분은 중학교 때도 좀 다뤄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집합이 가장 어려운 단원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이나 응용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